손으로 키오스크 만들기 5번째 강의 친절한 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런 상태의 코드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기능은 모두 구현을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메뉴를 보여주고 주문을 받고 상품의 가격을 알려주는 식으로 기능을 어느 정도 구현을 했어요. 자,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메뉴를 출력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수정을 했던 상태인데 원래는 이랬습니다. 자,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아메리카노는 2000, 에스프레소 2500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카페 앞에 서 있다는 걸 안다면 이렇게만 해주어도 어림짐작으로 카푸치노가 3000원이라는 말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강의에선 이 기능들을 보다 친절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아까 상태처럼 아메리카노에서 이렇게 숫자만 딸랑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 지금부터는 약간의 취향 싸움입니다. 자, 저는 뒤에다가 이렇게 원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이 쇼 메뉴이고 그렇기 때문에 쇼 메뉴 함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붙여주면 조금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에 메뉴판이라는 제목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보여주기 전에 프린트를 해서 메뉴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녀석을 보다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떠올랐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필수가 아니라 그냥 조금은 더 보기 좋은 코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여기다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포매팅을 문자의 길이를 맞춰서 예를 들면 이 숫자가 딱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3000원이 2500원에 비해서 왼쪽으로 2칸 밀려 있잖아요. 이것을 딱 맞추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발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 발을 맞출 겁니다. 그 맞추는 방법으로 여기 포매팅에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한글은 실제로 2개의 칸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와 이 한글을 비교해보면은 이 너비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포매팅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녀석이 5글자죠. 5글자이기 때문에 이 카푸치노도 5글자를 차지하도록 해서 이 녀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s 사이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이 뒤에 삽입될 이 녀석이 5칸을 차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에 5를 집어넣어서 수행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었나요?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 글자, 한글 기준으로 한 글자가 추가되길 바랬지만 실제로는 공백 또는 숫자, 알파벳 기준으로 한 글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애매하게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5가 아니라 6을 집어넣어주면 그때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얘도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포매팅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구글에 파이썬 한글 포매팅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나오는 블로그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이제 파이썬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있나봐요. 이 녀석이 문자열을 넘겨주면 그 문자열의 폭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결국 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한 글자로 보지만 이 녀석은 알파벳 2개가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로 이 한 글자의 폭을 구하면 숫자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뭐냐면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포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FMT, 이게 지금 포매팅 약자인 것 같습니다. 포매팅 약자를 써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기능을 보면 X는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값 하나고요. 값 하나고 이 W는 우리가 그 녀석이 차지하게끔 하고 싶은 길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 김철수라는 문자열을 전체 폭을 10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 W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lign은 당연히 left와 right 그리고 center가 있겠죠. 그래서 값이랑 폭 그리고 정렬 기준을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폭의
폭만큼을 차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렬 기준으로 정렬된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 내부적으로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당장 우리의 목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빈칸에 이 녀석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금 개행이 다 사라졌거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식이고요. 실행을 해보면 위에 뭔가 종료가 안됐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문법이 좀 틀렸었네요. 자, 이거 지금 수행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이 아니라 A와 B에다가 이름과 가격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 반복문 없애고요. 퍼센트도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 두 개에 하나는 아메리카노라고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길이는 아메리카노의 폭은 5글자니까 한글 5글자니까 10이면 딱 맞겠죠. 그리고 정렬 기준은 레프트로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었나요? 2,000원에 폭은 5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글자긴 한데 5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좀 생기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때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는 아메리카노에다가 에스프레소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는 카페라떼. 자, 지금 카페라떼라고 할게요. 자, 지금 하나는 5글자, 하나는 4글자입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지금 이 두 개는 4글자, 그리고 카페라떼를 임의로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을 수행을 해주면 어떤가요? 글자 수가 지금 서로 다르지만 형식이 딱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식에 맞는 좀 더 정교한 포매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녀석을 show 메뉴라는 함수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함수 정의이기 때문에 맨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포매팅 맨 위로 올려주고요. 자, show 메뉴에 이 녀석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show 메뉴에서 자, 여기를 가져다 쓰고요. 여기다가 1을 붙여줄 겁니다. 1을 붙여주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메뉴의 네임이 되겠죠. 그리고 2,000원이 아니라 메뉴의 프라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에 해당하는 아메리카노와 2,000원이라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코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을 마쳤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부터 아이스티까지 글자 수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뉴판도 조금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 포매팅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 메뉴판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대체할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정렬 기준으로는 센터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요 길이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메리카노 이 상품 이름이 전체 10글자, 그리고 공백 슬래시 공백해서 3글자, 그리고 숫자가 5글자, 한글 2글자.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한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전체를 가져와서 우리가 아까 문자열의 폭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었죠. 그게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전체 길이를 이렇게 구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열의 전체 폭을 구해주는 건데 이 녀석을 통째로 넣어주면 결국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 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폭에 대해서 메뉴판이라는 문자열을 이 폭에 대해서 센터 정렬을 해주면 깔끔하게 가운데 메뉴판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메뉴판이 훨씬 더 메뉴판스러워졌죠. 네, 한번 이 양쪽에도 바를 넣으면 좀 더 약간 네모난 상자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수정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네, 뭔가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지저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판을 출력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다짜고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짜고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입력받기 전에 원하는 상품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걸 실행을 해보면 어떤가요? 원하는 상품을 입력해 주세요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러한 문장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짜고짜 메뉴판을 보여주고 입력창을 주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적당히 여기다가 원하는 메뉴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카푸치노를 입력을 했다 하면은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또 상품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걸 갑자기 왜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영수증이라면 영수증이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영수증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현재 메뉴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원하는 상품 아메리카노 입력을 해주면 이제 영수증이라고 해서 상품 가격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영수증이라고 하면 상품 이름도 다시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녀석을 다시 함수로 뽑아보도록 하죠. def show receip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영수증을 보여주는 함수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더를 넘겨줘야겠죠. 주문된 상품을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넘겨줘야 합니다. 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더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def로 get price를 해서 데이터와 오더를 넘기면 상품의 가격을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사실 그 녀석이 반복문을 하고 데이터를 쭉 돌면서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 주문한 것이 같으면 그 녀석의 가격을, 이 메뉴 프라이스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와 오더가 아니라 오더보다는 네임과 프라이스를 받아오겠습니다. 네임과 프라이스를 받아와서 여기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죠. 이 네임이 얼마인지. 왜냐면 이미 프라이스를 구해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 상품명 %s 그리고 상품 가격 %s 이렇게 하면 될 건가요?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상품명 %s 상품 가격 %s 옆으로 배치할 게 아니라 세로로 배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이렇게 하면은 상품명 상품 가격 그 아래 이게 나오겠죠. 이때 %s의 그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중요한데 그 녀석을 이제 %를 써서 우리가 아까 fmt라는 녀석을 아주 요긴하게 썼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는 네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상품명이 최대 몇 글자로 해볼까요? 최대 폭이 10,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이 5 이긴 한데 정렬 기준이 좀 고민이 필요하네요. 일단은 8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녀석도 이렇게 직접 입력할 게 아니라 %s 그리고 이 fmt를 이용해서 사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글자 그리고 정렬 기준은 C
두 번째 상품 가격도 FMT를 이용해서 상품 가격이라는 문자열을 최대 8, 그리고 정렬 기준은 C. 자, 이때 이 숫자 8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상품 가격의 기린을 맞추려고 숫자 8, 너비 8을 쓴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는 show receipt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오더라는 네임과 상품 이름과 price는 get price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상품 이름으로 오더를 주면은 알아서 가격을 구해줄 겁니다. 자, 차례차례 실행해볼게요. 네, 여기 컴마 하나 더 썼네요. 네, 여기 괄호 하나가 빠졌네요. 자, 실행해주면, 자, 원하는 상품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아메리카노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데이터를 같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이 오더의 가격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같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제가 아메리카노를 입력을 하면 어떤가요? 영수증, 상품명은 아메리카노, 상품 가격은 2,000원. 여기다가 그걸 안 했네요. 원을 붙여주고요. 네, 원을 붙여주고, 또 영수증도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져와서 포매팅을 쓸게요. FMT 포매팅이었죠. 여기다가 길이는 아까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 이름이 이거였죠. WCSV with인데 WCS가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정렬 기준은 C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수행을 해주기 전에 뭐가 문제죠? 네, 여기 괄호 하나 안 닫았죠. 자, 실행을 해주면 아메리카노를 입력했을 때 영수증, 상품명 아메리카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예상과 다르게 원이 이렇게 밖으로 빠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s만 계산할 때 8칸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원이라는 글자를 포함해서 8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원을 포함하지 않고 8글자를 차지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면 이 원을 여기다 붙일 게 아니라 여기 price에다가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price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1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가 8글자가 되게끔 해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아메리카노 하면 네, 원하는 대로 지금 원이 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중요한 건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원래대로 복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복구하고 여기 원을 그대로 붙이고 이 녀석을 8글자가 아니라 6글자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라졌네. 네, 이 방법이 훨씬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 영수증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똑같이 반응해 줘야겠죠. 일단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자, 이렇게 되었고 이 전체 길이를 주어야 영수증이 똑바로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쳐주면 자,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상품명, 상품 가격 이렇게 해서 되었고요. 이때 메뉴판과 영수증 그리고 상품 입력하는 부분들이 좀 끊기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를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자, 메뉴판을 보여주고 이제 원하는 상품 뭔가 분리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주면 또 영수증도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품명과 실제 상품명, 그러니까 이 메뉴 이름과 실제 텍스트를 조금 끊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보기 좋은 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